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열전상하이 시간입니다. 후광통 시행 이후에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 지난 한 주간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그리고 과연 본토 A 주식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이충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국 증시에서 지난주 중국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먼저 한 주간의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정부 정책 이벤트가 다시 출현이 되면서 부각을 받고 다시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신 차트는 상해 종합지수 일봉 네. 차트인데 춘절 이후에 저번 주 수요일부터 장이 다시 개장이 됐고 곧바로 HSBC 제조업 PMI 지표가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높게 50을 다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춘절 어느 동안 급속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출해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각종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다시 재차 3,3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주요 이슈가 여러 개가 있었죠. 일단 리커창 총리가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좀 가속화를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약 170여 개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57개 정도는 기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7개 정도는 이번 연도에 착공이 진행될 예정인데 리커창 총리는 나머지 수력 발전 프로젝트도 가속화해서 빨리 착공에 들어가라는 이런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주인 중국 수리수력 발전이나 아니면 건설 관련주인 중국 교통건설 같은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이어서는 또 우주산업 개혁 관련 해서 중국 천지위성이나 항천전자 같은 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국방과기술공업국에서 2015년부터 우주산업 개혁을 좀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지적적인 언급을 했는데 관련 내용은 민자 자금을 유치를 통한 어떤 발전과 그리고 다른 대형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항천 그리고 우주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주들도 좀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차이나 유니콘 같은 경우에도 거의 5%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중국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시분할 LTE 방식이죠. TD 방식만 지금 영업권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는 주파수 분할 방식인 FDD, LTE 영업 방식까지 이제 영업권을 곧 취득할 것이라는 소식에 통신두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해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예. 짚어주시죠. 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죠. 네.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재차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25%포인트를 내려서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5.35 그리고 대출금리 5.35고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2.5%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는 지난 11월에 기준금리 인하했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양상이 있었다라는 배경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중금리를 내린 이후에 발표된 물가지표나 CPI나 PPI 살펴보면은 지금 연중 최저점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실질금리는 소폭 상승했던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추가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금 융통에 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나 관련된 기업들에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3월 5일이 되면 중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1년간의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며 이 양회 결과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내일이죠. 3월 4일 네. 정협을 시작으로 3월 5일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중국에 아시다시피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데 네. 일단은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리커창 총리가 나와서 중국의 GDP 성장률 관련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7%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경제는 지금 노미널 시대에 도입을 했고 지금 성장률 추이보다는 중국 정부 정책이 어떻게 경제 속에
정확히 잘 적응이 되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논의 중에 하나는 뭐 국유기업 개혁이나 1대1로 관련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유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지금 상해 A와 심천 A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약 1000여 개 정도입니다. 전체 상장 종목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시가총액으로는 한 60% 이상이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 관련돼서 어떤 정확한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매주 높기 때문에 상해 증시가 재차 3,4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1대1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언급이 양회를 끝나고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 건축이나 중국 남차, 중국 북차, 그리고 중국 교통건설 같은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두 가지의 또 어떤 키포인트가 있는 게 국방부 관련 예산과 그리고 환경보호 관련 예산이 주요 안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회를 거치고 관련된 어떤 정부 정책 소식을 통해서 관련주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텐센트 홀딩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받았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우리와 밀접하지 않나 싶은데 예. 텐센트 홀딩스 소개해 주시죠. 중국 기업들 안내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소개드려야 될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중국 내에서 브랜드 가치가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미국 하면 애플을 대표 기업으로 떠오르는데 중국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 따라잡고 있는 샤오미나 아니면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알리바바 등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이 있지만은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중국의 지금 최근에 대표 브랜드 1위는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고의 게임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비 중에서 약 60% 정도가 게임을 통해서 창출이 되고 약 25% 이상이 플랫폼 관련 사업에서 창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게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센트 홀딩스의 지금 가장 유명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는 게임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롤이라는 게임이 있고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중국에서 매우 성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PC방 점유율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1위부터 약 10위까지 약 8개의 게임이 지금 텐센트 홀딩스가 지금 배급하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에 의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PC로는 네이톤이나 관련된 구글 메신저를 사용을 하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의 QQ 메신저라는 게 우리나라의 네이톤이나 구글 메신저 같이 PC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약 90% 정도가 지금 QQ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중국에서는 QQ 아이디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먹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국에서 QQ 메신저가 영향력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C 메신저를 뛰어넘어서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 산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네. 위챗이라는 이런 모바일 메신저인데 위챗을 통해서 카카오톡과 비슷한 사업 양상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결제나 아니면 게임, 음악 듣기 같은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텐센트 홀딩스의 경우도 위챗을 통해서 게임이나 결제 그리고 음악 듣기 그리고 택시 앱 같은 것을 연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바일과 그리고 게임을 넘어서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선두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에서 이제 네. 카드 결제로 넘어갔고 이제 카드 결제에서 이제 최근에 전자 결제로 넘어가는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에서 바로 전자결제로 넘어가는 이런 결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중국에서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물품을 살 때 알리페이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현재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약 5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텐센트 역시 이런 전자결제 시장에 진입을 했고 텐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에 이어서 지금 중국 내에서 약 2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매우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결제 시장까지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중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로 다각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지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홀딩스가 뭐 넷마블 게임즈의 3대 주주이기도 하고 네. 뭐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의 3대 주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카카오 다음 카카오의 지분을 9.9% 보유하고 있으면서 약 3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분 투자를 통해서 국내외 여러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를 한번 살펴를 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한지 네. 한번 살펴를 보겠는데 다음에 보시는 화면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차트를 한번 보실 겁니다. 네. 중국의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연평균 24%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나라나 선진국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5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뭐 가처분 소득과 급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보다는 약 20%, 30% 정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짐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텐센트 홀딩스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112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보시는 이 파란 선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의 그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5% 이상에서 20%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70%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텐센트 홀딩스 지속적으로 주목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고속적인 성장을 함에 따라서 실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의 60%가 게임이고 지금 25%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텐센트 홀딩스의 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14년 3분기 누적으로 한번 살펴를 보면은 여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약 60%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30%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60% 성장을 했다. 영업이익이 약 25%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이는 게임과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더 배수로 급격히 늘어나는 고수익 사업 포트폴리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온라인과 모바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러한 고속 성장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텐센트 홀딩스는요, 저희가 짧게 줄여보자면 중국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 최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중국 전역에서 살펴봤을 때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죠. 이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텐센트 홀딩스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한타증권 이충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